프로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6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군부 12.12 군사정변으로 일어났던 신군부의 독재와 오공화국과 오공화국 출현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신군부의 독재 시작보다는 신군부의 등장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교과서 단원명은 주제명은 신군부 독재와 5.18 민주화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5.18 군사정권 12.12 군부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18년간 이어졌던 박정희 군사정권이 연장되었다. 군사독재가 연장되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6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당연히 이제 전국은 비상계엄령에 빠져 있었죠. 다만 제주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신체제가 끝났으니까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화 국무총리가 아직까지는 유신헌법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규화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79년 12월 12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12.12 군사 반란이라고 부르죠. 12.12 쿠데타로 전두환과 노태우, 주로 그 우리가 흔히 하나회라고 부르는 군대 내의 인맥이죠. 대구 경북 출신의 그 장교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박정희의 비호로 군부 실세로 성장했던 세력, 정치 군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전두환이 그 리더였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통신망을 장악하고 서울의 방해를 맡은 주요 군인들 대부분이 하나의 소속이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영이라든가, 그리고 그 34단을 이끌고 있었던 그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로 군사 공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들이 군사 정권이 이제 군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모르고 있다가 점차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다라는 것 속에서 이제 1980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가 돼가려고 하는데 군사 정권 군인들이 쿠데타를 이겨서 권력을 잡았다고 하니까 계엄령 철폐해라. 그리고 신군부 너희들 이제 퇴진해라. 군사 정권 지긋지긋하다. 군부는 물러가라. 민주 헌법으로 바꾸자. 이런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를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고 해서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만 모여서 대규모의 시위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해 4월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며 권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서울역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라면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게 바로 5월 15일이죠. 그런데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역 앞에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다가 신군부가 이걸 계기로 해서 군대를 투입하면 어떠나 뭐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당시 또 대통령이었던 최규하가 이거 바로 조치를 하겠다 담화문을 발표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믿어버리고
서울로 학교로 복귀하자라고 하면서 해산을 하게 되죠. 이걸 서울역 회군이라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군대가 돌렸다 뭐 이런 의미인데, 회군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하나의 세력을 군대처럼 본 거죠. 그래서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데, 음, 이렇게 학생들이 주춤하니까 5월 17일 신군부는 오히려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약속 담화문을 엎어버리고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오히려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야당의 주요 인사들, 뭐 김대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죠. 80년 서울에 봄이 왔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가택연금 상태가 돼 있거나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었던 이 뭐 김대중이라든가 김종필, 김영삼 이런 정치인들이 대거 나와서 이제 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야당의 인사들을 쫙 체포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됐다고 하자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전국의 주요 대학에 공수부대가 파견되는 거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주요 대학에 공수부대가 파견됩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은 전남대 아니겠습니까? 전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위가 시작돼 가지고 학교 안에 이제 들어갔던 학생들이 이제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라면서 이제 막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되겠죠. 근데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그걸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광주에 파견돼 있던 7공수 대대 이외에 뭐 11공수는 7공수하고 이제 교대 임무차 왔다라고 하는데, 뭐 3공수 부대까지 공수부대가 계속적으로 증파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왜 다른 지역에서는 공수부대 증파가 없었는데 광주에서만 유독 무자비한 진압에 이어서 공수부대 증파까지 나오는가? 뭔가 광주에서 일을 내겠다는 거죠. 분위기를 줬느니 감도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은 무자비한 진압에, 강경 진압에 항의 시위를 해 갑니다. 이게 점점 시위가 확대돼 가는 거죠. 그리고 전남도청이 그때는 광주에 있었거든요. 도청 앞에 큰 도로인 금남로에서 차량 경적 시위, 라이트 시위, 시내 버스와 택시들이 줄을 세워서 쫙 가면서 차량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인상 깊게 영화 등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공수부대 집단 발포. 애국가가 울려 나오는 시간에 사람들이 다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을 쏴버리죠. 애국가가 하나의 신호가 됐던 겁니다.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에 놀라고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을 시민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장을 하고 이제 되니까 군인들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광주에서 철수하죠. 그래서 22일부터 계엄군이 다시 들어오게는 27일까지 그 시간의 기간 동안에는 27일 전까지니까 26일까지겠죠. 이 기간 동안에는 광주는 군부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뭐 프랑스의 파리 꼬뮌에 빗대 가지고 광주 꼬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시기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뭐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무기를 회수하고, 그리고 도청 앞 광장에 분수대에 모여서 시민 골기 대회를 계속해서 엽니다. 광주 외곽으로 빠져나갔던 공수부대는, 계엄군은 광주를 완전히 봉쇄하고 이제 26일까지 도청을 다 비워라 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7일 새벽 계엄군은 진압작전을 실시합니다.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이 쭉 일어나게 되는 전개 과정이죠.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후반, 87년 6월 항쟁 때까지, 그때 그렇게 이제 보물처럼 또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80년대 전반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됐던 게 5.18 민주화운동이고요. 결국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등재가 되는 거죠. 당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돼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정부는 5.18을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당시 사진 몇 장 보시면 광화문과 당신이 이제 광화문 앞에 그 예전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 있죠. 그때 당시로는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이 광화문 앞에 신군부가 무반동총 105mm 무반동총으로 보이네요. 이 무반동총과 탱크까지 탱크를 앞세워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의 모습이고요. 12.12 군사 반란의 주역들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거죠. 여기 보면 뭐 귀신처럼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 없어가지고 합성한 사람들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핵심 주역은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하나의 멤버들이죠. 이들이 이제 군사정권 군사 반란에 성공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교과서에도 이거 가지고 활동은 사진첩 만들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으로 보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교과서 253쪽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그거 가지고 포토북이라든가 스토리텔링 활동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